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갑투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됐습니다. 저는 정릉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정든마을 작은도서관 김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일동 꿈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꿈터지기 김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릉동 508 단지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임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에서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안혜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도서관은 책을 보고 열람하는 기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대화하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는 곳, 이런 것이 작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만남의 사건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생산성에 대한 사건도 될 수 있고, 또 관계에 대한 사건, 또 감성적이고 또 정서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와 같은 공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도서관이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 장소,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즉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에서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웃 간에 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아름다운 미담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담들이보다는 많은 미담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소가 도서관이다. 이런 역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 주민하고 화합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저희는 그러니까 매개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활동과 시민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 저희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꿈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동아리 장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고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식당을 빌려가지고 뭐 10시에 모여서 모임하고 저희 여기서 점심 먹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 공간을 찾다가 작은 도서관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로 작은 도서관을 선택을 했고, 저희가 책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도서관이 그냥 모임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희는 일단은 그 마을 주민들이 주민으로서 겹치는 게 아니라 활동가로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 주민의 성장터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은 쉼터, 숨터, 그다음 해우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희는 사실 그 교회랑 같이 하는 그 도서관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목사이기도 하고, 여기하고 좀 기쁨이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목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정릉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지금 제 나이 정도대로 특별한 횟수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쪽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마음이 유달리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좀 소통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저희가 택한 지역이 정릉동 508 단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상당히 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립되어지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활동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다른 상업시설이라던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이분들과 더불어서 마을 활동들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즐거운 생활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뭘 좀 시작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작은 도서관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정든마을 도서관은요, 도시재생지구라는 부분으로 도시형 마을회관이에요. 도시형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 그 시설 내에는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근데 특히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좀 성장하고 또 수다 떨고 또 뭐 상담실 같은 그다음에 또 그냥 놀러가는 마실터 뭐 이런 부분으로서의 세대가 통합되는 그 옛 이야기가 살아있는 도서관 정든마을 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지금 있는 지가 한 16년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저희는 보이는데 저희 도서관은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때는 엄마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맡기는 공간이 저희 도서관이 맨 처음에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이용의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방학 때 이제 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점심을 먹는 걸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도서관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는 1:1 멘토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음이 좀 아픈 친구? 이런 친구를 책을 읽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꿈도 작은 도서관입니다. 네, 저희 북악하늘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 5,000명 정도쯤 되는 거주민이 계신데 문화적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공간, 유일하게 사람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 동네 마실과 같은 카페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은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도서관의 책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 도서관의 특색이라고 하면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성인까지 모두 이렇게 각각 세대의 동아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책을 읽고 또 책을 안 읽는 중학생도 와서 동아리로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고등학생도 와서 같이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인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동아리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스테리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스테리 도서관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 추리소설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의 공간을 활용하는 마을의 공유 공간을 그 속에 도서관으로서 같이 이제 하고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은 걱정은 없는데 이게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사람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 좀 있어요.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든 그곳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중심 운영자가 필요한데 그 중심 운영자가 접어졌을 때 그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인으로서의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인으로서의 그 보장되어져야 되는 최소 임금 부분이 필요합니다. 활동비 보장. 근데 지주와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지원 체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들을
막 입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고 늘 지금 바람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운영비가 없고 인건비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다 사비를 털거나 아니면 네. 개인적인 그 지인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사실 시나 구나 또 공공기관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금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발적인 헌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금액, 이것들이 모아서 이렇게 운영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를 짜내서 수혈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 개별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오랜 세월 작은 도서관이라는 존재가 마을에 있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공공 도서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월급 받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월급 받는 사람한테 당연히 서비스를 요구하는 체계로서의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작은 도서관의 상황도 좀 알리고 같이 하자.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자. 또 수다도 떨자. 걱정을 같이 해결하자. 이런 차원으로 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작업도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저희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은 갑툭책으로 미스테리 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권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권만 본 사람은 없는 그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드는 미스테리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스테리 책은 매니아만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또 폭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스테리 책에는 사회성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읽는 직접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확실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학이 필요합니다. 인문사회학 저희가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 작은 도서관은 그림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책은요, 인생에 3번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기 때, 어릴 때, 노인을 있을 때. 근데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드릴 그림책은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나 좋은, 그리고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정든마을 도서관은 옛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옛 이야기, 그것들을 붙잡아 우리가 옛 이야기의 재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구렁덩덩 새선비의 허물, 삶의 허물을 벗겨보시고 또 나에게는 어떤 허물이, 그리고 그 허물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멋진 나비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옛 이야기 함께 봐요. 작은 도서관에 꼭 책만 보러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만나러 오셔도 되고요. 고민을 풀러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러 오셔도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 오셨다가 책과 눈 맞추고 가시면 아주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색다른 재미, 색다른 놀이를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에 꼭 한번 걸음해 보세요. 무언가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데요? 네.